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미드뮤지컬 펀드의 8월 성적표를 해설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의 합리적인 펀드와 함께 아주 멋진 경쟁을 보여주고 있는 EMP, 그러니까 ETF를 가지고 자산 배분하는 펀드입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펀드의 가치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꼭 TDF만 있는 게 아니고 앞서 뭐 쿼터백이라든가 뭐 여기는 언급 안 되지만 뭐 분리오라든가 다양한 그 자산 배분 펀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게 좀 그동안 자산 배분 펀드라는 게 좀 모호했었지만 한번 투자를 경험해 보시면서 이 진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마침 올해의 경우에는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구간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0.93%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얘는 그 레이달리오의 항상 그 4계절 올 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월간 수익률을 보면 합리적인 것 대비 올해 2월 달에 삐끗한 건 있어요. 2월 달, 그 외에는 3월 달을 제외하고는 4월부터는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계속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대체 자산들이나 원자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고 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수익률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올해 연초에 흔들렸던 구간이 요 수정 기준가 좀 하락했던 움푹 파인 요 구간이고요. 설정액도 근데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뭐 대체 투자, 원자재 등등의 비중들을 이제 이후에는 좀 맞춰서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섹터별 비중으로도 현재 지금 주식이 35.3%, 채권이 40.8%, 원자재 대체가 17% 정도. 이 두 개 합치면 대략 한 절반 정도는 주식과 원자재 대체 자산들 비중으로 잘 가지고 가고 나머지를 또 채권으로 가져가는 전략이죠. 반반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건데, 전달 7월 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색깔이 좀 바뀌어서 반전이 돼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카카오나 아마 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요 리포트를 매월 제출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일단 주식 부분이 전달에는 주황색이었는데 이번 달엔 파란색이더라고요. 그리고 채권도 좀 색깔이 바뀌었죠. 비교를 해보면 이거 기준으로 보면 주식과 채권 비중은 늘렸고요. 원자재 비중은 좀 줄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 밖에도 좀 이상한 건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100이 안 나오거든요. 100%가 안 나와요. 판단컨대 얘는 100이 나오는데 얘는 또 100이 안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은 좀 잘 세심하게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판단컨대 이때는 실제 투자 비중을 한 것 같고요. 실제 투자 비중을 조금 100으로 잘 환산해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디테일도 좀 잘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전월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주식 채권 비중은 늘렸다, 원자재 줄였다라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월간 코멘트 부분을 보여드리면 10년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부분들은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했던 부분들 이후에 경기가 피크되고 델타 변이가 다시 돌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니라고 그래서 다시 금리가 천천히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그만큼 이제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다. 반면 8월 달부터 해서는 다시 국제 금리가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게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향후 운용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펀드에서는 장기채에서 명목국채 비중 축소하고 물가 연동채를 확대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거랑 똑같습니다. 금리가 상승한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강한 채권 중심으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경기 회복이 좀 이어진다고 보면서, 다만 코로나 이슈가 여전하기 때문에 과도한 긴축은 어려울 것으로,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심하게 나타나기는 힘들 수 있다. 당장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아마 합리적인 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차이점이라면 중간에 GSLC 같은 게 보여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대형주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QQQ라고 보이는, 여기 보면은 나스닥 100 선물 ETF가 4% 정도 투자하는 거 대비했을 때 미래에셋의 합리적인 부분들은 미국의 성장 주식하고요, 리츠를 조금 선호하는 반면에 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대형 주식, 그리고 뭐 리츠보다는 뭐 물가채라든가, 리츠는 여기 5.76%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점이 보인다라는 게 포트폴리오의 좀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큰 틀의 방향성은 좀 유사하게 보는 것 같고요. 다음 달에도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으로 좋은 성과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